8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8월 3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서부 시간으로 4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선물 시장의 나스닥 선물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자,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밑에 빨간 거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이에 앞서서 비트코인이 먼저 11만 2천 선에서 이제 바닥을 다져주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코인이 먼저 앞서가고, 현재 코인은 11만 4,244.51 해가지고 1.37% 오른 1,541.28불이 현재 올랐죠. 그리고 그 뒤를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 자, 물론 지금 나스닥이 이 모습을 가지고 내일 시장이 오르겠구나라고 속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틀 동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고양이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것이 데드캣 바운스이냐 아니면 바닥 다지고 다시 오르는 상승이느냐의 결정 여부는 내일 장이 끝나고 우리가 해도 늦지 않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섣부른 무당질 했다가는 요즘 시장은 큰일 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상승으로 반전된 모습 참 좋죠. 이거 딱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도 계속 알려드렸지만 이 법원 판정, 오토파일럿의 사망, 테슬라가 수천억을 배상하라. 자, 이 문제가 지금 테슬라 주가 하락의 주범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법원은 이 오토파일럿 사망에 대해서 테슬라를 향해 수천억 원을 배상해라. 그리고 사망자 유족이나 부상자에 대한 배상액으로 2억 4,250만 달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책임이 최소 33% 정도는 있다. 근데 사실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상당히 좀 예외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운전자 부주의를 아예 무시한 건 아닙니다. 테슬라 측의 이의 제기도 받아들였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핸드폰 밑에 떨어지니까 그 주스려고 갔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테슬라의 과대 광고다. FS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운전자로 하여금 아직 완성형의 이 FSD 6단계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과대 광고 측면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일론 머스크는 즉시 항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인명사고 관련해서 테슬라에 대한 첫 책임을 물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지금 뼈 아프고요. 최근 테슬라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심지어 유럽 쪽에서 판매가용, 중국 쪽에서 또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멱살 잡고 싸우고 상관없는데, 지금 테슬라가 오르는 유일한 게 이제 오토파일럿, 로보택시. 그러니까 이제 이 오토파일럿 쪽에 딱 제동이 걸렸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만약에 FSD 6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진짜 악재거든요. 근데 이 사고는 2019년에 발생한 거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6년 동안 테슬라의 FSD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소송의 그 시차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FSD가 몇 단계였냐는 거죠. 6단계였으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부분 이제 조금 더 좀 들여다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트럼프 행정부 측의 입김이 좌우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합리적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 테슬라에 대한 노이즈 섞인 뉴스들은 저희가 필터링해서 다 걸러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금 계속 트럼프는 조작, 그래서 지금 그 고용보고서 국장도 확 잘라버리고 연준 의원도 확 잘라서 막 자기 사람 심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8월에는 여러분 잭슨홀 미팅이 있는 거 아시죠?
팀장님 벌써 시간이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21일에서 23일 사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다시 한번 2025년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자, 과연 시장은 7월의 고용 쇼크로 인해서 파월이 8월의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즉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자, 요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 고용이 최근 석 달간 급격히 둔화하면서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급부상한 가운데, 자, 이번 달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시장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관망 기조를 유지해온 파월이 자, 드디어 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목인데요. 자, 캔자스시티 연방중앙은행에 따르면 오는 21일에서 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 통계, 생산성과 거시경제 정책을 주제로 2025년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시장은 9월 16일에서 17일 FOMC 정례에 앞서서 열리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7월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물가 대응에서 고용 안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비농 부분 신규 고용이 7만 3천 건 증가하는데 그쳤죠. 자, 시장 예상치인 10만 6천 건을 크게 밑돈 수치인데, 더욱이 지난 5월과 6월의 고용이 각각 1만 9천 건, 1만 4천 건으로 수정되면서 종전 수치 대비 큰 폭 하향 조정이 되었죠. 자, 이에 따라 최근 석 달간 평균 비농 신규 고용이 3만 5천 건에 그치면서 1년 전 10만 건 이상이던 수준에서 무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노발대발하는 거거든요. 자, 연준이 노동시장 건전성 판단의 핵심 지표로 삼는 실업률은 4.1%입니다. 아니 4.2%입니다. 그래서 전에 4.1이었는데 이제 소폭 4.2% 상승에 그쳤는데요. 최근 고용 위축 흐름은 간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지난 4월 전 세계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여파가 노동시장 전반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는 2분기에 전기 대비 3% 성장해서 예상치 2.4%를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내수를 반영하는 민간 수요가 둔화되면서 경기 하강 조짐이 남게 나타나고 있죠.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자,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이날 현재 89.1%로 일주일 전 61.9에서 급격히 상승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에 예정된 잭슨홀 연설이 향후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부를 가늠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올해 줄곧 동결을 유지한 파월은 과연 입장을 바꿀까요? 노동시장은 하방 위험이 있지만 견조하다는 진단과 함께 9월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거죠.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한 파월이 과연 입장을 바꿀 것인가. 7월 고용 위축 흐름이 뚜렷해진 만큼 기존의 관망 기조를 접고 입장 변화를 시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파월은 이달 중순 발표될 CPI, 그다음에 소매 판매, 주요 지표를 확인한 뒤에 잭슨홀 연설 메시지를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연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 지금 두 의견들 막 내려야 된다, 동결이다 막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졌지만 2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죠. 여기에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던 쿠글로 이사가 돌연 사임을 발표하면서 파월 의장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비둘기파를 심을 거니까. 그렇죠. 자, 파월 의장이 만약 7월 FOMC 회의 전에 고용 데이터를 확인했다면 금리 인하를 단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르면 9월 FOMC 회의 전 8월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파월 의장의 시각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최근 몇 년간 미국 통화정책 경로를 미시 암시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죠. 기억하십니까?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업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했고요. 그때 기억나시죠? 시장 막 개폭락했고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는 정책 조정,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다고 언급하면서 한 달 뒤에 있을 피봇, 그때 이제 피봇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정책 전환 이런 것을 암시하게 됐죠. 참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미국 증시의 주요 일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내일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팔런티어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한국 시간 기준이거든요. 여전히 중요한 종목들의 어닝 발표는 계속 이어집니다. 화요일은 화이자, 캐터필라, BP 쭉 그다음에 AMD, 슈마컴, 스냅, 암잼, 리비안, 그다음에 아이온큐, 에어비앤비, 조비, 옥시, 그냥 계속 지금 이어지는데, 자 계속 이어지는 어닝 발표 이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제 타이슨 푸드 어닝 발표를 하거든요. 프리장에서. 여러분 타이슨 푸드는요. 그 마크 타이슨 권투 잘하는 그 친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미국의 닭고기를 비롯해서 이러한 고기들을 공급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계란, 달걀 공급하는 곳이 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타이슨 푸드는 이제 그쪽 계통,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만. 그러니까 타이슨 푸드의 어닝 발표가 지금 미국 내 내수 시장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종목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좀 없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화요일에는요. 7월 S&P 자, PMI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ISM 서비스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오케이. 중요하죠. 근데 8월 6일에 수요일은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으면 요즘 국채 입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자, 목요일은 변함없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지금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함없이 30년물 국채 입찰도 나왔습니다. 자, 금요일은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는데 종목 하나 발표가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템퍼스 AI 기억하시죠?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자, 종목 뉴스 몇 가지 추렸습니다. 일단 보잉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무려 29년 만에.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지금 트럼프가 세일즈 정말 많이 해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도 사라.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관세 결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냐면 미국에 투자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그 방산 사라. 근데 방산의 대부분이 로키드 마틴이나 이렇게 또 있지만 보잉 쪽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방산 노조가 29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 참. 왜 꼭 지금이어야 되는가?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또 하나는 캐나다가 지금 부랴부랴 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 그 관세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캐나다 관세율 바뀔 가능성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캐나다와 협상 가능성 열어놨더니 캐나다가 좀 부랴부랴. 그리고 또 한 번 캐나다 못지않게 두드려 맞은 나라가 있죠. 스위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다시 대화하자, 이야기하자 막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어찌됐든 관세 쪽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깡패짓. 근데 문제는 최고의 승자는 트럼프인데 최고의 피해자는 미국 국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관세 때문에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국민들이 엄청난, 그래서 지금 사재기 열풍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고객들의 사재기가 아니라, 그쵸, 이 리테일 업종들이 계속, 그래서 오르기 전에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근데 결국 그래봤자 이제 한두 달 지나면 그 사재기 물품들을 다 팔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대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한테로 줘본다는 겁니다. 35% 관세 두드려 맞은 캐나다가 이제 카니와 트럼프 무역 협상을 긴급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식 좀 전에 전해드렸죠. 그다음에 39% 관세 폭탄 맞은 스위스도 부랴부랴 지금 협상안 수정을 지금 들고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하면서 오히려 한편으로 자국 우리 애국 소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 판세가
자국 그거 한다고 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죠. 자, 유가 쪽이는요. 오페크 플러스는 러시아 공급 불안에 9월 석유 증산을 자발적 감산으로 종료해 버렸습니다. 자발적 감산. 참 불안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는 상호 관세율은 거의 확정이 됐다. 추가 무역 협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정했던 대로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 시장이 그토록 원했던 주식은 날아올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저희 미주노를 늘 드렸던 말씀.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동안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노동 시장 강한 것이 아니었네.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진짜야? 미주노을은 오래전부터 실물 경기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그리고 실물 경기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 경제 지표의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산책 이론을 근거로 해서 자, 하지만 시장은 쉽게 빠지진 않죠. 왜 안 빠지는 줄 아세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시장에. 근데 행정부가 깊숙이 시장에 관여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연준의 독립성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시장의 논리는 시장이 스스로 풀어가게끔 내버려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개인이 주식 투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미주노를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미주노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저와 스태프들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미국 주식에 있어서 뭐 단순 근거 없는 펌핑만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근거 없는 팔아라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구독해서 들어보시고 좀 들을만하네 하면 이제 멤버십도 좀 가입해 주시고 그다음 VIP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오늘 또 종목에 대한 영상 좀 이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종목 숫자를 줄이셔야 될 때고요.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섣불리 숏 쳐서도 안 됩니다. 섣불리 인버스 잡아서도 안 됩니다. 정말 종목 선정이 신중해야 되고 종목 선정을 신중하게 했어도 이번에 피그마 봤잖아요. 매수 타점 제대로 잡고 들어가지 못하면 제대로 물리는 시장이 요즘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지금 시장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냐. 제일 안 좋은 투자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희망회로 이빠이 끌어올리면서 에휴 모아가면 되지. 본격적 하락과 조정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미주노을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